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절대값과 가우스가 되는데 부제는 뭐냐면 기호예요. 기호. 수학에서 말하는 기호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절대값과 가우스를 가져와 봤어. 그러니까 이 기호를 가져왔을 때 이 절대값과 가우스라는 건 뭐냐면 원칙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범위를 나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외에 다른 기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풀어볼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인데 절대값이라고 말하는 기본적인 정의가 뭐냐면 절대값의 정의는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야. 그러면 이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거리가 음수적인 개념은 없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0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풀었었을 때 이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근호 안에가, 그러니까 이 가로 안에가 0 이상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자, 0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 원칙적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에는 기호가 나왔다, 그냥 떼라, 그러니까 그냥 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식이 어떤 값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이 0 이상인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이때는 그냥 그대로, 이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x라고 나와 있는 식 자체를 양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나와 있으면 만약에 3이나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양수다 음수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양인지 음인지 파악을 못하니까 그때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가 붙어서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안에가 항상 0 이상인지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하는 습관을 꼭 기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절대값을 그려보는 함수들을 한번 해볼 건데 기본적인 그려보는 함수의 요령은 뭐냐면 총 4가지를 다룰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요런 거예요. 자, fx에 대한 전체적인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간 건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절대값이라는 의미가 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0 이상이다 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얘도 함수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0 이상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보냐면 이렇게 임의적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근데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존재를 하게 되면 요 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대칭을 해서 이렇게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령이 나왔을 때는 X축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놓고 있는 걸 판단을 하시고 X축보다 위에 있으면 그냥 그 모양 그대로 하는 거고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래프 그리는 요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 요령은 y는 fx인데 이 x에다가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x가 0 이상이고 0보다 작은 걸로 나눠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문제 하나 예시를 해주면 y는 절대값 x 더하기 1이다 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와 있으면 x가 0 이상이다, x가 0보다 작다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0 이상이면은 y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0보다 작으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지. 그래서 0 이상이 되는 범위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요. 0보다 작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요 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거지. 요 선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0 이상인 범위와 0보다 작은 범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되 0 이상인 범위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를 y축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그게 내가 문제에서 원하고자 하는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x의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는 0 이상인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에 대한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y축 대칭을. 자, 세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절대값 y가 이렇게 있고 이거에 대한 fx인데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x라는 거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0 이상인 범위를 x로 땄지만 얘는 y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y가 0 이상인 범위와 y가 0보다 작은 범위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y는 fx가 되는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의미상 뭐냐면 x축 대칭입니다. x축 대칭.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더라 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다시 이렇게 해서 그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요령이 뭐가 되냐라고 하냐면 절대값 y는 fx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y의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는 y가 0 이상인 범위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나서 그거를 x축 대칭을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은 뭐냐면 이렇게 다 들어간 경우야.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는 범위적으로 다 뭐냐면 x가 0 이상일 때, y가 0 이상일 때, x가 0 이상일 때, y가 0보다 작을 때, 이것의 반대일 때, 그리고 둘 다 음수가 될 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범위를 4가지를 다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기에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 범위만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요거 범위만. 그리고 나서 이것에 나온 그래프가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얘를 x축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하고 원점 대칭을 하는 그래프를 다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저 그래프가 1사분면에서 그래프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라고 이렇게 던져져 있으면 얘를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하고 원점 대칭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연결해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x랑 y에 들어가 있는 그래프가 가장 그리기가 쉬워요. 왜? 그냥 하나를 잡아서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다 대칭 이동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하는 게 절대값 그래프가 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범위를 나눈다야. 그러니까 내가 대칭이 되는 점을 찾아낼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지만 대칭이 되는 점을 찾지 못하면 그때는 기본적 원칙 범위로 나누어서 풀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리고 가나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가라는 조건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를 활용해 보자 라고 하는 거고, 나하고 다는 조금 임의적인 뭘 얘기하냐면 대칭인 점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나라는 조건에서 말하는 대칭은 무슨 대칭이냐면 원점 대칭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거는 원점 대칭.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뭐냐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정의 좀 내려놓고 우리가 가라는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면 함수가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아까 내가 이렇게 4가지 원칙적인 함수를 그려줬지만 이 4가지에 해당하는 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에서 하는 응용을 좀 하는 건데 응용이 나왔다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절대값은 뭐다? 범위를 나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 0 이상이니까 이거 계산을 해주면 x가 나오고,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올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일단은 여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그리고 나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더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인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계속 짬뽕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가 x는 2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대칭이 되게 그래프를 이렇게 한 번 더 그려줘. 그러면 2, 4, 2선이다라고 한다면 6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얘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한 번 더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이것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니까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렇게 지금 요렇게 있는데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 단 범위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만. 그래서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 되는데 그러면 지수함수라고 말하는 이 그래프는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럼 x가 0일 때 1이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쭉 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얘는 그냥 한없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점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서 교점이 어디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서 다섯, 여섯.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나서 생기는 점이 6개가 생기니까 이것에 대한 그래프의 교점은 6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면 fx가 3x-3에 대한 그래프가 전체적인 절대값에 들어갔지.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한번 어떻게 해볼 거냐면 3x-3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리게 되면 x가 1이 되는 점에서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정근선을 갖는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절대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를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대칭하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여기가 정근선이 뭐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k라는 직선은 뭐냐면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교점이 2개가 되려면 지금 내가 임의적으로 그려놓은 선에서 연결을 해주면 교점이 2개가 되는 거고 이것보다 위쪽에 있으면 교점이 하나, 이것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교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k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으면 이것에 만족하는 정수를 얘기했으니까 1하고 2가 되는 거고 그것들의 합이니까 더해주게 되면 답은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그려주는 요령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도 2번 문제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x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저 그래프를 일단은 절대값을 무시하시고 그려보면 x가 2일 때 0이 되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5가 되고요.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하고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두되 이 부분을 대칭 이동을 해서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지. 근데 정근선이 어떻게 되냐면 25로. 정근선이 25로. 그러면 아까랑 같이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하고 25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만족하는 개수가 24개다 라고 하는 것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4번 문제를 보면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을 푸는 건데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을 푸는 요령은 함수하고 달라.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다면 방정식은 기본 원칙적인 범위로 나눈다라는 거. 그래서 범위로 나누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두면 3x 플러스 2 x 더하기 1은 3이니까 이게 날라가서 x가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오거든. 그럼 0이 나오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범위인지 보는 거야. 그러면 만족하니까 얘는 답으로 인정. 자, 그러면 반대로 범위를 나눠서 풀게 되면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3이지. 그러면 2x는 2니까 x는 1이 나오는데 봤더니 이것은 만족하는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답으로 불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답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x가 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5번.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는 건데 기본적인 그 원칙은 절대값이든 방정식이든 함수든 바뀌는 건 없어. 어떻게 한다? 범위로 나눈다. 대신에 얘가 2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얘는 2보다 큰 값이어서
리미트 x가 2에서 우극한을 해주면 얘는 그냥 x-2분의 x-2, x 플러스 2가 되어서 이게 탁탁 날아가니까 4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x가 2에서 자극한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서 얘는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4에서 마이너스 4를 빼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8입니다. 8. 근데 이거는 좀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조금 기억해야 될 추가적인 사실은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함수가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그러니까 우극한하고 자극한을 실제로 구해보면 다른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불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얘기인데 가우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가우스는 선생님이 좀 낱낱이 내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학교 시험이 아닌 수능 시험에서는 절대 나오는 일은 없어요. 가우스라는 거는. 왜? 정식적으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야. 교과서에는. 그렇지만 가우스가 주는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다루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말이 굉장히 거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서 너희들이 할 때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로 이상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우스는 그냥 정수야. 가우스는 그냥 정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수로 만들 거냐 못 만들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가우스는 정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얘도 기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법은 뭘 하냐라고 하냐면 범위로 나눠서 푼다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우스의 정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어떤 문제집이든 간에 이 가우스 기호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서 말이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예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중학교 1학년에 크지 않은이란 말을 어떻게 배우냐면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뭐니라고 물어보는 게 가우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숫자가 던져져 있어? 그럼 이 숫자가 던져져 있는데 이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우스야. 그래서 가우스를 찾는 방법은 어떠한 정수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있는 정수를 찾아서 이 사이를 했더니 얘는 n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우스 값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가우스가 대표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나타내 보면 일반적으로 1 이상 2 미만이면 가우스 x가 1이고 2 이상 3 미만이면 가우스 x가 어떻게 되냐면 2가 돼서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래서 보통 그래프 요령이 어떻게 되냐면 점 들어가고 빠지고 점 들어가고 빠지고 점 들어가고 빠지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계단식 함수다라고 하는 거. 계단식 함수. 그래서 이게 어디 그 교육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가우스다라고 한다면 계단식, 그러니까 계단식 함수라는 거와 얘는 정수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수투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 내가 수학2를 배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얘는 정수가 되는 부분에서는 불연속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도 문제적인 과목으로 풀어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범위를 나눠서 풀어본다가 가우스 기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게 되면 함수의 극한값적인 개념으로 나오는데 얘 일단은 극한값 답을 얘기하면 얘는 없다라고 대답할 수는 있어야 돼, 바로.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왜 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1보다 큰 우극한을 한번 따져보면 x가 1 이상 2 미만이다, 그러니까 1하고 2 사이다라고 한다면 이때 가우스는 그냥 뭐가 되냐면 1이야. 그래서 저 함수는 뭐냐면 리미트 x가 1에서 우극한은 1 플러스 2니까 2가 돼서 얘는 2로 간다라고 하는 거고,
1에서 자극하는 뭐냐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서 얘는 범위적으로 말해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0 더하기 1이니까 리미트 x가 1에서 자극하는 1이 돼서 얘는 극한값이 1이구나. 그래서 우극한하고 자극한이 같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적으로 풀어주는 게 가우스예요. 자, 7번. 그러면 가우스인데 이게 상용 로고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가우스라고 하는 거는 크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했지.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어떤 무리수가 던져져 있으면 이 무리수의 정수 부분을 말하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가우스는 그래서 정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떠한 노구가 주어져 있고 거기서 노구의 정수 부분을 뺐어. 노구도 기본적으로 무리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뺀 표현은 뭐다라고 하는 거냐면 얘는 소수를 나타내는 거야. 소수. 자, 근데 우리가 무리수에 대한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전체적인 무리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정수 부분을 뺀다고 했죠. 그러면 로그 60에 대한 정수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얘가 로그 10보다는 크고 로그 100보다는 작기 때문에 얘는 1점 얼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수 부분이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a라는 값은 로그 60에서 1을 뺀 값이지. 그러니까 얘는 로그 6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10의 a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러면 로그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얘는 이게 6이 되죠. 그래서 저 값은 6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번. 그러면 이제 그 문제로죠. 자, 로그로 나와 있는데 가우스가 들어가 있네? 그럼 저 로그의 정수 부분이지. 그러면 이거는 밑에 범위에 따라 따져보는데 로그 1이 0이야. 로그 2도 0. 얼마야. 그래서 찾아보면 0이야. 그러면 x가 10보다 작은 범위까지는 로그 x라는 값은 다 뭐로 나올 거냐면 0으로 나올 거야. 물론 범위는 1 이상부터 잡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x가 10 이상이면서 100 미만까지 가게 되면 얘네들은 다 1. 얼마이기 때문에 이거에다 가우스를 씌워준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1이다 라고 하는 거고 100 이상 1000 미만이다 라고 하는 값은 로그 x라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 x가 1000이 되는 경우에만 이 가우스 로그 x가 얼마가 되냐면 3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놓은 거를 우리가 찾아놓고 나서 마지막에 대한 그 함정이 뭐가 있냐면 그 문제가 이거야. 자, 여기 0 되는 거 좋아, 0 되는 거 좋아, 0 되는 거 좋아. 0은 어차피 더해봤자 0이야? 그러면 더하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빼버리면 돼. 그러면 이때부터 할 건데 1이 이제 몇 개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10부터 100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수를 세주게 되면 90개가 되는 거고 얘는 개수를 세주면 900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90 곱하기 1 더하기 900 곱하기 2 마지막이 3이 되기 때문에 90, 그 다음에 1800, 그 다음에 3이 돼서 얘는 1893이다 라고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 라고 하는 게 가우스 함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로그 A, 그러니까 가우스 로그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 A는 3 이상 4 미만. 그래서 1000 이상 만 미만이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빼버리게 되기 때문에 만에서 1000을 빼면 9900이죠. 그래서 얘는 일단 개수가 얼마냐면 9900개.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아야 돼요. 0보다는. 그래서 그래야 마이너스 0. 얼마니까 마이너스 0.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을 찾아본 것 중에 가장 큰 게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가 결국에 마이너스 로그 b이기 때문에
이게 0보다는 크고 1 이하가 될 거야. 그러면 B의 값은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만족하는 개수가 얼마냐면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9분의 9,900을 하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1,100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하게 된다라는 거. 자, 9번 문제를 살펴보면 가우스 로그 A가 3인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풀면 로그 A라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3 이상 4 미만. 그래서 A가 10의 3제곱이니까 1000, 10의 4제곱이니까 만이 될 거야. 그래서 1000 이상이면서 만 미만이니까 이것의 개수를 구해주게 되면 그냥 얼마냐면 9000개. 9000이다 라고 하는 거고, 로그 B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가면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인데, 요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로그 B야. 그러면 로그 B는 0보다는 크고 1 이하가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1보다는 크지만 10의 1제곱인 10보다 작은 값이야. 자, 10의 1제곱인 10보다 작은 값이야. 그래서 B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9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9분의 9000이니까 얘를 나눠주게 되면은 100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뭐다라고 하는 거냐면 1000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원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원래 로그가 무리함수지. 거기서 지금 가우스가 되는 정수 부분을 뺐기 때문에 이걸 뺀 의미가 뭐냐면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뺐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라고 하냐면, 두 개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말하는 거를 이렇게 수식적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적인 나타내는 의미지만 실제 의미는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소수 부분이 같다니까 두 노구를 빼면 그게 정수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x 제곱이니까 이거에서 로그 x분의 1을 뺄 건데, 앞으로 당겨주고 하게 되면은 얘가 3 로그 x가 나오는데, 얘가 뭐냐면 얘가 정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로그 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데 3이니까 3보다는 크고 6보다 작은 거라서 이 사이는 정수가 뭐가 되냐면 4하고 5가 되지. 그래서 3 로그 x가 4, 3 로그 x가 5. 그러면 로그 x는 3분의 4, 3분의 5가 되니까 이 x는 10의 3분의 4제곱과 10의 3분의 5제곱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그 절대값이랑 가우스에 대한 걸 한번 살펴봤는데, 물론 수학에서 말하는 기호가 절대값과 가우스만 존재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중간에 나왔던 리미트라는 기호도 있고,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런 인테그레라든지 미분을 나타내는 기호도 엄연하게 존재를 해요. 자, 근데 이게 너희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수학적인 기호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이 수학적인 기호를 다루었을 때 이 기호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무슨 말을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풀든 이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대학생 때 미분적 분학을 공부한 선생님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거야. 어떠한 표현을 하는데 수학만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거든. 그걸 물론 너희들한테 가르치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기호로서 대체를 해서 이러한 기호의 의미는 이런 의미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서 해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에 다뤘던 절대값과 가우스 이외에 우리가 수학이라는 기호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이 기호는 이런 의미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해서 이런 식으로 다뤄본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오늘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가우스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해주면 수능에서는 절대 못 나옵니다. 왜? 이거는 정식적으로 교과서에서 빼겠다라고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걸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어떻게? 표현을 이런 표현을 써주게 될 테니까 이런 표현들을 한번 너네들이 한번 다뤄봐 라고 한다면 문제 출제에는 오류가 없어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도 같이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중요성이 아니라 이거를 공부함에 있어서 내가 수학이라는 기호에 좀 더 접근하고 있구나. 좀 더 친숙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의미에서 말을 하니까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